아이돌 한국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입니다. SNS의 첫 화면에 뜨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프로필 사진. 자신의 사진을 올리는 사람부터 아예 페르소나를 상징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하는데요. 관련하여 미국 펜실베니아대 심리학 연구팀은 성격에 따라 프사가 달라지는지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6만 6천 장 가량의 SNS 프사와 게시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그 근거에는 빅5 성격 특성 이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성격 요인을 신경성, 외향성, 개방성, 원만성, 성실성으로 분류한 것인데요. 그 결과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의 사진을 프로필로 설정을 했으며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균형이 있는 사진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사진 품질도 좋은 편이고요. 그 밖에 분석 역시 흥미로웠는데 프로필 사진과 성격 유형의 상관관계가 궁금하시다면 바로 채널 고정! Hi, I'm DJ 진진. Who wants to see your profile photos? 이곳에 나는 자주 웃었네요. 지금은 그렇지만은 않은데 하나 둘씩 지워나가다 보니 이제는 없던 일이 돼버렸죠. 그대의 거기는 어떤가요? 원래 나 없이도 잘 지냈잖아. 그럼 나도 그대와 같을까요? 우리는 여지껏 뭘 한 걸까요? Still I don't know why you get away from me. Still I don't know why. Don't you say to me. 이곳에 난 아직 그리워해요. 추억이라 남겨놓고 싶은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되나 봐요. 여전히 그댈 미워하고 있죠. Still I don't know why. Don't know.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아두란의 DJ 진진입니다. 후후. 자, 방금 들으신 곡은 밴드 다섯의 Photograph였습니다. 아무래도 오프닝 주제가 주제였다 보니 선곡을 해봤고요. 네, 오늘 해볼 이야기는 바로 프로필 사진입니다. AKA 프사. 자, 일단 제 프사는요. 제가 아마 저 때가 Wave in My Heart 했을 때 찍었던 On Your Mark라는 제 약간 포토북처럼 만든 게 있었습니다. 그때 찍었던 사진으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다양한 사진 중에 뭔가 얼굴이 좀 잘 나오고 저 좀 멋있게 나온 것 같아서 한 편을 해봤던 사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프사는 저 친구 지금과는 좀 다른 사뭇 다른 파란 머리의 소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필 자체가 좀 너무 밝지만은 또 않은 그런 느낌을 줘서 저는 선택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까 프로필 사진 연구가 있었다고 했죠.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사교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표정 등을 이제 사용한다고 하고요.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행복해 보여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살짝 미소를 짓는 편이라고 합니다. 자, 우호성이 높은 사람, 원만한 타입이고요. 색상은 성실성이 높은 사람보다 조금 밝은 편이라고 합니다. 신경성이 높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불안해해서 무채색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 공백으로 두는 경우도 다수라고 합니다.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상상력이 풍부해 기존의 관습에 집착이 없는 편입니다. 반골 기질의 사진 혹은 얼굴이 없는 사진도 다수라고 하고요. 자, 이게 약간 5가지인데 저는 어디에 포함이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제가 멋있어 보이는 프로필로 해놨기 때문에 아무튼 각자 프로필 사진을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추측을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프로필 사진의 아이돌 한국어 로고는 어떠실까요? 네, 별걸 다 요구하는 아도라는요,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에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오프닝 주제를 보자마자 이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김진호의 엄마의 프로필 사진은 왜 꽃밭일까? 듣고 올게요. 여행을 가는 게 옷 한 벌 사는 게 어색해진 사람 바삐 지내는 게 걱정을 하는 게 당연해진 사람 한 번이라도 마음 편히 떠나보는 게 어려운 일이 돼버린 사람 동네 담벼락 피어있는 꽃들을 보면 아직도 걸음 멈추는 사람 엄마의 사진엔 꽃밭이 있어 꽃밭 한가운데 엄마가 있어 그녀의 주변엔 꽃밭이 있어 아름답게 자란 꽃밭이 있어 TV를 켜고 잠이 들어버리는 일이 어느새 익숙해
나오는 수많은 얘기에 혼자서 울고 웃는 한 사람. 엄마의 사진엔 꽃밭이 있어. 꽃밭 한가운데 엄마가 있어. 그녀의 주변엔 꽃밭이 있어. 아름답게 자란 꽃밭이 있어. 초록빛 머금은 새싹이었지. 붉은빛 머금은 꽃송이였지. 나를 찾던 벌과 사랑을 했지. 그 추억 그리워 꽃밭에 있지. 나는 다시 피어날 수 없지만 나를 찾던 벌도 사라졌지만 나의 사랑 너의 얼굴에 남아. 너를 안을 때 난 꽃밭에 있어. 네, 이분의 프로필 사진은 무엇일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소방관 나경진님 나와 계십니다. 웰컴!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청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5년차 소방관 나경진입니다. 야호! 자, 지난주에 이어서 또 나와 주셨는데, 자, 일단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필 사진 뭡니까? 제가 올해 요번 달이죠. 네. 요번 달에 이제 발표 대회를 하나 나간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프로필 사진은 그 발표 대회에 나가는 거 연습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오, 발표 대회가 혹시 뭐 이제 어떤- 소방 안전과 관련된 그런 전국 발표 대회인데요. 오. 네, 거기서 이제 발표장에서 이제 마이크 딱 차고 연습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야, 어떻게 보면 남직사네요. 남이 네. 찍어준 사진이 또 사실 사진을 찍어준 친구가 이제 되게 사진을 취미로 하는 그런 친구여서 그냥 제가 보기에는 되게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잘 네. 나왔는데요. 네. 이야. 그래서 이 사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 소방관 삼촌이라고 치면 또 나오고 소방 엉cle. 네. 자, 굉장히 멋있는 또 프로필 사진 해 두셨습니다. 자, 오늘 컨디션 좀 어떠십니까? 이제 저번에 나왔을 때는 이제 너무 긴장을 긴장. 해가지고 네. 말도 막 너무 빠르고 그랬는데 음. 오늘은 조금 더 내려놓고 또 우리 찐디랑 같이 네. 웃으면서 또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소방관 분들이 그러면 아까 긴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가장 긴장될 때는 언제입니까? 이제 근무를 하고 있으면 네. 출동이 걸리는데 출동의 그 종류마다 아. 벨소리가 다릅니다. 아, 그래서 이제 화재 벨소리가 울릴 때는 이제 큰일 났네 아. 하면서 마음 좀 긴장을 하면서 좀 출동을 나가는 편이죠. 저는 그걸 봤어요. 이건 소방관님들이 하시는 채널은 아니고 이제 너튜브에 이제 개그맨 분들이 소방관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예, 네네. 밥 먹다가 맞습니다. 예, 그거 하는 게 실제로 그런가요? 보통 이제 한가하다 네. 아니면은 뭐 오늘은 뭐 출동이 없다 이런 얘기를 네. 이제 한 2년 차 이상 되면은 잘 하지 않습니다. 출동이 없으면 그냥 이제 조용히 이제 자기 업무를 한다거나 아니면 훈련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시간을 조용히 보내지. 네. 그럴 때 이제 막 오늘 한가하네, 오늘 뭐 출동이 없네 출동이 이런 없네. 얘기를 하면 이제 좀 혼날 수도 있죠. 그게 실제로 있는 실제로 좀 금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은 소방관 분들도 사실 팀원들이랑
합이 잘 맞아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특히 이제 저는 이제 구조대원으로 근무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그런 구조 작업이 절대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팀워크도 중요하고요. 서로 간의 믿음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렇다면 오늘 저와의 합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또 저번에 한번 맞춰봤기 때문에 그쵸. 오늘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을까. 이야, 네. 좋습니다. 저도 한번 한 팀으로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같이 외쳐볼까요? 찐디의 흥미 진진! 진진! 찐디의 승미 진진 is a time to learn Korean idioms. Today we are joined by firefighter 나경진. 자, 오늘은 나경진 소방관님과 함께 합니다. 자, 그렇다면 평소에 좌우명이나 아니면 좋아하는 한국어 표현 좀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나를 멈추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이제 영어 쪽인 표현으로는 뭐 no pain, no gain 뭐 이런 좀 비슷한 결의일 것 같은데요. 네네네. 저번에 나왔을 때 좀 실패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 그런 거와 관련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좀 고통을 겪고 있지만 네. 이걸로 내가 멈추지 않으면 나는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되게 좋아하는 말입니다. 야,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약간 좀 그런 의미에서 항상 힘들 때 내가 얼마나 잘 되려고 내가 얼마나 성장하려고 이렇게 힘들까 그렇죠. 라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아주 합이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자, 하지만 저희가 오늘 배울 표현은 그렇게 고급스럽지는 네. 않고요. 질문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도전 정영돈 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이 왜 거기서 나와? 반장님은 거기서 나오실 수 있나요? 자, 이 말은 갑작스럽게 만난 사람에 대한 놀라움, 약간 반가움, 기타 등등 약간 복잡 미묘한 그런 감정인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면 말입니다. 소방관이 여기서 왜 나와? 같은 곳이 있었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뉴스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는 게 뭐 갑자기 길거리에서 뭐 사고가 난다거나 아니면 심장마비 오신 분이 나타났는데 네. 지나가던 뭐 소방관이 도와줬다고 뭐 이런 경우가 있죠. 저 같은 맞아. 경우에도 저번에 지하철을 타고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서 고속터미널로 이동을 하는 중이었는데 네. 지하철에 계시던 어떤 남성분이 쓰러지시는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제가 또 그때 안에 저희 소방관 옷을 활동복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어서 그 위에 외투만 걸치고 있어서 네. 딱 쓰러지는 분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도와드리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걱정을 하시니까 이 활동복을 보여드리면서 소방관이니까 믿고 그냥 도와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야, 자, 그렇다면 화재 포함해서 119 대원분들의 주요 출동 사례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방송이나 이런 곳에서 비춰지는 소방관들의 모습이 화재 출동 나가는 모습이 많은데요.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소방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네. 오늘 1일 출동 건수가 나옵니다. 오, 그 중에서 과연 어떤 출동이 가장 많을까요? 어, 보기를 3개 드리겠습니다. 네. 화재, 구조, 구급입니다. 전 9급으로 가겠습니다.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정답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려 하루 전체 출동의 약 7-80% 정도가 구급 출동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출동하는 구급 대원분들이 굉장히 업무 피로도나 이런 게 많아서 우리 구급 대원분들을 보시면은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9 구급의 약간 사례들을 좀 예를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정말 단순한 게 네. 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네. 다친 사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구급대원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네. 다친 사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구급대원이 필요하겠죠. 어. 제가 배가 아파요. 병원을 못 갈 정도로. 구급대원이 필요하겠죠. 그쵸. 정말 단순한 사건부터 심각한 사건까지 구급대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소방관들끼리는 우리 음. 소방을 먹여 살리는 거는 사실 구급대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구급대원들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뭔가 시민분들 기준에서 생각을 해 보면은 내가 어떨 때 119에 전화를 해야 되지? 헷갈릴 때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약간 이런 상황에도 119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아무래도 우리 한공이들이 좀 네.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거 제가 그렇죠. 설명을 드리는데요. 네네. 반지 같은 액세서리를 끼다 보면은 이게 내가 반지를 낄 때는 괜찮았는데 아, 반지를 뺄 때 얘가 빠지지 않는 경우가 네.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럴 때도 이제 병원을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음. 119에 신고를 먼저 하시면 저희 구조대에서 반지 절단하는 장비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우와. 이때 꼭 알려주셔야 되는 게 반지가 어떤 반지인지, 반지의 성분이라 해야 될까요? 반지의 원재료 요거를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때 훨씬 더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저도 경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아, 그렇죠. 왜냐면 네. 액세서리를 네, 굉장히 액세서리를 많이 하시니까. 많이 하니까. 근데 저희는 맨날 이제 멤버들끼리 모여가지고 화장실에서 네, 야 이거 좀 비누칠을. 빼줘. 야 이거 진짜 안 빠져. 막 네. 이러면서 고군분투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네. 와 그거를 119 대원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야. 그리고 이제 집에서 억지로 이렇게 빼려고 하시다가 오히려 더 크게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맞아요. 정말 잘 빠지지 않는 경우에는 119에 신고를 하셔서 아니면 근처에 있는 소방서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까지 또 도움을 주시는군요. 자, 그렇다면 뭔가 급할 때 우리가 또 급하다 보면 또 당황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119를 보통 전화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약간 연락을 할 때 요령 같은 게 있다면. 아무래도 나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네네. 화재든 뭐 교통사고든 아니면 내가 길을 잃어버려서 산이나 이런 곳에서 그렇게 실종이 됐을 경우에도 네. 나의 위치를 알려주는 게 중요한데요. 음. 간단하게는 핸드폰을 이용해서 이제 지도 맵에 있는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주소를 찍어서 알려주시면 좋고요. 네네. 주변에 있는 큰 건물들 아니면 좀 눈에 띄는 건물들을 위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마지막 방법은 전봇대에 있는 전주 번호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 그 중에서 맨 위에 8자리로 된 영어와 숫자 코드가 있거든요. 이거를 알려주시면 우리 전국 소방서 그리고 전국 경찰서에서 여러분들의 그 전봇대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와. 여러분들의 위치를 알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전주 번호판. 네네네. 그 위에 있는 네, 이 지금 위에 있는 숫자와 영어 한 글자, 마지막 숫자 3글자 이렇게까지. 위험 바로 밑에 있는 맞습니다. 8자를 알려주면 바로 또 아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처음 알았어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그 전봇대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네. 송전탑이라고 할 거예요. 산에 가면 송전탑들이 막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송전탑에도 이런 번호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산에서 내가 길을 잃었을 때도 야.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야, 그러면 약간 길을 잃었을 때는 어쨌든 전주 번호판. 번호판이 있는 곳을 찾아가면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진짜 신기하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여주시는 거는 이제 국가지점 번호라고 해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송전탑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국가지점 번호 그리고 산악 위치 표지판이라는 것까지 같이 가시면 네. 등산하실 때 훨씬 도움받기 좋으실 겁니다. 야,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산악 위치 표지판까지 해가지고 좀 뭔가 이 위치에 이게 있구나 정도만 조금 알고 계셔도 그렇죠. 아니면 네. 핸드폰을 다 들고 다니시니까 요거 보이면 내가 지나갈 때 얘가 가까운 데구나 하고 사진을 하나 찰칵 찍어 놓으시면 신고할 때 이제 더 도움이 되실 거죠. 야, 어쨌든 사실 얼마만큼 대비하느냐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근데 영웅의 출동을 방해하는 나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도 익히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힘들어하신다라고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광고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하시는데 장난전화 요즘에는 얼마나 좀 들어오십니까? 이게 2023년도에 나온 자료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네. 2020년부터 2021년, 22년까지 장난 전화가 매해 늘어나고 있다라는 조사 그래요?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장난 전화 같은 경우에 장난 전화로 출동을 나간 사이에 실제로 뭐 화재라던가 큰 사고가 벌어지면 그거를 대처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장난 전화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처벌 기준도 최대 200만 원 과태료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도움받을 수 있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장난 전화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야, 더 늘어나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참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마음으로 사실 장난 전화를 하는지가 참 궁금할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네. 정말 많다고 막 듣는데 실제로 경험해 보신
사례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그 신고 전화를 받는 부서는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 화재를 오인 신고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제 공장 같은 데서 흰 연기가 막 나온다라고 해서 네. 가보니까 공장에서 이제 그런 열기 같은 거를 내보내는 수증기인 경우도 있었고요. 뭐 아니면은 그런 탄 냄새가 난다라고 해서 나가봤더니 정말 단순하게 음식물을 태워서 그런 출동을 나갔는데, 근데 이런 경우에 저희에게 빨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빨리 상황을 수습하고 다시 들어갈 텐데 네. 이런 소방관들 출동하게 하고 막 이렇게 상황을 만든 걸 되게 부끄러워 하시면서 숨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불에 탄 냄비 막 숨겨두시고 우리 집 아니라고 하시고 그러시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잘잘못을 따져서 막 처벌하거나 하지 그렇죠, 않으니까 그렇죠. 해당이 되신다면 빠르게 저희 소방관들한테 알려주셔서 상황을 종료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아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지만 부끄럽지 않게 뭔가 행동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응급 상황은 아니지만 선곡 요정 출동 가능하신가요? 네, 제가 이 주제를 들었을 때부터 이 노래를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군요. 오늘의 제 추천곡은 영탁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입니다. 좋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어디야? 집이야.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아 그래? 잠깐 볼랬더니 오늘 피곤했나 보네. 얼른 자. 끊어.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찍혔네. 그래 너,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피곤하다 하길래 잘 자라 했는데 혹시나 아픈 건가 걱정도 했는데 뭐 하는데 여기서 뭐 하는데 도대체. 너네 집은 연신내 난 지금 강남에 시끄러운 클럽을 무심코 지나는데 이게 누구십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내 눈으로 심해보고 보고 또 보아도 딱 봐도 너야. 오마이 너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찍혔네. 그래 너, 야 너 이런 건 사랑이 아니야. 노는 남자 싫다며 술은 못한다며 그것 때문에 나는 다 끊어버렸는데 지금 너는 왜 혀가 꼬이는 건데 도대체. 근데 지금 네 옆에 이 남자 누군데? 교회 오빠하고 클럽은 왜 왔는데? 너네 집 불교잖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내 눈으로 심해보고 보고 또 보아도 딱 봐도 너야. 오마이 너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찍혔네. 그래 너, 야 너 이런 건 사랑이 아니야. 그래 너,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 여러분은 지금 소방관 삼촌 나경진님과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유료 문자나 반디의 무료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우리 반장님 나오신 기념으로 해서 주변에 고마운 사람들에게 감사 메시지 남기는 하루를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도 오늘 방송 끝나면 주변에 감사한 분들한테 메시지 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메시지를 보내고 싶지만 그 전에 두 번째
흥미진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도전으로 시작했으니 무한도전으로 끝을 내야겠죠. 박명수님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너무 늦었다. 그렇다면 응급 상황일 땐 어쩌죠? 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진짜 너무 늦었다. 네. 너무 공감되는 말이지만 그렇죠. 사실 응급 상황일 때는 사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이어서 응급 상황과 응급 처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찐디는 응급처치법 중에 좀 아시는 게 있을까요? 배웠다가 다 까먹었죠. 사실. 네. 학교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네. 딥하게 알려줬어야 됐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런 응급처치법 관련한 게 사실 자료를 본인이 스스로 찾아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맞아요. 직장에서 뭐 교육을 한다거나 음. 아니면 TV에 나오는 뭐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본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죠. 하임리법 오, 예. 이런 것들을 배웠었는데 이제 막 위치 같은 거가 가물가물한 아, 거예요. 네. 뭔가 시도하기에는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니까 또 너무 세게 하게 되면 갈비뼈나 손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착한 사마리아 인법에 의해서 보호받으시기 때문에 그쵸. 강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 말씀하신 거를 우리 CPR 심폐소생술 할 때도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거 하다가 만약에 뭐 갈비뼈가 부러진다고 맞아요. 하면 어떡하죠? 라고 말씀하시는데 갈비뼈가 부러지더라도 심장을 뛰게 하는 게 음. 훨씬 중요합니다. 아. 네, 그래서 강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약간 어렸을 때 위급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실제로 있으세요? 위급 상황까지는 아닌데 네. 이제 축구를 이제 친구가 하다가 친구가 다리를 붙잡고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축구를 하다가 넘어졌으니까 다리에 네. 쥐가 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친구 이제 쥐 풀어주는 다리를 이렇게 당겨주는 맞아, 걸 맞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골반이 탈구가 돼서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골반이 축구하다가 탈구가 네네네. 될 수가 있군요. 네. 저도 조심해야겠는데. 네. 네, 저도 축구 좋아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위급상. 딱히 기억이 나는 거는 없습니다. 딱히 기억이 나는 건 없고. 보통 이런 거를 안 겪어볼수록 더 좋은 겁니다. 네. 위급상이라고 하면은 어릴 때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맨날 이제 무릎 까져가지고 피 철철 흘리면서 병원 가고 네, 소독하고 소독하고 뭐 그 정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자 일단 골든 타임이라는 것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응급처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응급처치라는 게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바로 들어가게 되는 처치인데요. 상처가 났을 경우에는 그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지혈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3분 이내에 실시하지 않으면 그 심장마비가 되신 분의 생존율이 엄청나게 빠르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응급처치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걸 빠르게 실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혹시 심폐소생술을 말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심폐소생술이요? 있을까요? 이게 너무 또 딥하게 들어가면 우리 항공이들이 또 지루해할까봐 좀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방법이 조금 크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할 때 일반인들도 이제 마우스 투 마우스로 이제 인공호흡을 하는 걸 강조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전염병과 관련된 위험 부담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인공호흡 하다가 코로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이것도 심폐소생술 아예 시도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는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셔도 되니 가슴 압박 30번을 꾸준하게 해달라라고 이제 교육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에 또 빠르게 신고를 해주셔서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서 간단하게 강조만 해드리자면 AED라고 심장 제세동기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 기구를 이용했을 경우와 안 이용했을 경우에 생존율의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이 AED 사용 방법을 또 따로 또 공부를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지나가다가 보기는 했지만 사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이 AED가 또 좋은 점이 얘 전원을 켜기만 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이 친구가 다 알려줍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요 AED가 주변에 있다면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도는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원 버튼만 키면 되거든요. 좋습니다. 사실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사실 저도 너무 뼈저리게 느껴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으면 너무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으니까 한 네. 번씩 다시 한번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 상황, 장소에 따라서 위급 상황이 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AED 같은 경우도 있지만 튜브 같은 거 물에 빠졌을 물에 때. 빠졌을 때 예.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계절이다 보니까 네. 또 물놀이의 물놀이.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놀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할 텐데 방금 얘기하던 AED와 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물에 빠졌는데 이제 심장마비가 온 아니면 그런 경우에는 AED를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AED를 사용하시다가 AED가 전기 충격을 주게 되는데요. 이런 바닥에 물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는 그 물과 접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전기 충격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한 상황에 AED를 사용해야 한다면 바닥에 물기가 없는 곳에서 이런 걸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은 아까 저희가 심폐소생술 말씀드릴 때 네. 인공호흡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물에 빠진 사람은 예외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심폐소생술을 할 때 인공호흡을 필수로 해주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요런 점. 물을 먹었으니까 그렇죠. 그걸 빼줘야 되는.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위급 상황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다면 뭐가 요거는 있을까요? 제가 좀 출동을 많이 나가고 네. 많은 실제 현장에서 그런 요구조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데요. 이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절대로 흥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그리고 저희 구급대원이든 아니면 현장에서 본인이 처치를 하는 사람이든 흥분하게 되면은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처치를 하고 있는 와중에 막 왜 빨리 이런 걸 안 하냐 이렇게 요구를 하시게 되면 저희의 처치가 더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흥분을 하지 마시고 저희 소방관들, 구급대원들을 믿고 따라주시면은 맞아요. 네, 저희도 오히려 그분들을 도와드릴 시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 점을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뭐 좀 너무 이렇게 확 올라오게 되면 흥분하게 되면은 왜 지금 네, 빨리 병원 안 빨리, 가고 병원에 뭐 하고 있냐. 그 현장에서 어쨌든 응급 조치를 취하고 나서 이제 맞습니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어쨌든 흥분하다 보면 지금 당장 병원을 가야지 뭐 하는 거냐라고 그렇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반장님처럼 응급처치는 잘 모르지만 꼭 알아두면 좋을 띵곡을 한번 추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사과 뮤직에서 이런 리스트를 뽑았네요. 베스트 앨범 100선. 그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Is It Over Now 듣고 올게요. Once the flight had flown, with the wilt of the rose, I slept all alone, but you still wouldn't go. Let's fast forward to 300 takeout copies later. I see your profile and your smile on unsuspecting waiters. You dream of my mouth before it called you a lying traitor. You search in every maiden's bed for something greater. Baby, was it over when she laid down on your couch? Was it over when he unbuttoned my blouse? Come here, I whispered in your ear in your dream as you passed out. Baby, was it over then? And is it over now? When you lost control, red blood, white snow, blue dress on a boat.
my clone. Did you think I didn't see there were flashing lights? At least I had the decency to keep my nights out of sight. Only rumors about my hips and thighs and my whispered sighs. Oh Lord, I think about jumping off of very tall somethings just to see you come running and say the one thing I've been wanting. But no, let's fast forward to 300 awkward blind dates later. If she's got blue eyes, I will surmise that she'll probably date her. You dream of my mouth before it called you a lying traitor. You search in every model's bed for something greater. Baby, was it over when she laid down on your couch? Was it over when he unbuttoned my blouse? Come here, I whispered in your ear in your dream as you passed out. Baby, was it over then? And is it over now? Think I didn't see you, there were flashing lights. At least I had the decency to keep my nights out of sight. Only rumors by my hips and thighs and my whispered sighs. Oh Lord, I think about jumping off of fairy tale somethings just to see you come running and say the one thing I've been wanting. But no, flashing lights. Let's fast forward to 300 take out coffee there. I was hoping you'd be there and say the one thing I've been wanting. But no. 아이돌 한국어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0년 전통 오디오 전문기업 브리츠에서 스피커, 가정식 쇼핑몰 라운드 키친 세븐에서 생일상 반찬 세트, 건강한 피부의 시작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릭서에서 비건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낮 동안엔 난 마리넷. 그냥 평범한 흔한 소녀지. 하지만 내겐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왜냐면 그건 비밀이야. 평범한 나. 전 세계 항공이들을 오구오구 둥가둥가하기 위해 나타났다.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 이번엔 너의 마음까지 구원하겠어. 힘이 들 때, 외로울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줘. Just call our name. 자존감 특공대. One, two, three. 그 순간에 내 세상이 와. 자전거 특공대 is segment that supports your life. 자, 저는 이 멘트 너무 좋았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 이번엔 너의 마음까지 구원하겠어. 또 이제 두 번째다 보니까 조금 네.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저희가 또 팀워크 얘기를 했는데 이제 네. 또 점점 잘 맞아지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방금 호흡이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일단 좀 익숙해졌다고 하시니까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소방관으로서 사람 또는 환자를 구하고 난 뒤에 약간 어떻게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도와드리는 분들이 네. 이렇게 좀 의식이 있으신 경우도 있고 네. 의식이 없으신 경우도 있어서 네, 네, 모든 네. 경우가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좀 대화가 통하고 제 음. 얘기를 들으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너무 고생 많으셨다. 저희가 도와드리러 왔으니 이제 안심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좀 위로를 해드리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위로를 제가 드리는 거지만 네. 그걸로 인해서 저도 좀 위로를 사실 받거든요. 제가 도와드린다는 거에 되게 뿌듯함을 많이 느껴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저는 그런 게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약간 예를 들어 구조대원 분들이 딱 오셔서 기절을 하시는 분들, 안심의 마음 때문에 계속 붙잡고 그렇죠. 있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가 있던 게 교통사고 출동을 나가서 듭니다. 이제 핸들에 이제 압박이 되어 계시다가 요게 이제 좀 몸이 좀 풀려서 긴장이 네. 풀어지시니까 갑자기 이렇게 기절을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의식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음. 뭐 도와드려야 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 소식을 들었을 때 그분이 병원에 잘 가셔서 음. 응급처치도 잘 받으시고 치료를 잘 받고 건강해지셨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내가 정말 뿌듯하고 보람 있는 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따로 연락을 받아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따로 저한테 직접 연락 오고 그런 건 음. 아니고요. 이제 소방서로 직접 찾아오셔서 제가 이제 어떤 도움을 받았는데 감사의 인사를 표하고 싶다. 아. 라면서 이렇게 인사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아. 너무 자주는 아니지만. 네. 근데 그렇게 뭐 100건 중에 한 건이라도 그렇게 음.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정말 이 직업을 선택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진짜 보람차실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정말 사람을 구하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게 사실 저도 도움을 받는다면 꼭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김영란법이 있기 때문에 빈손으로 오셔서 감사 인사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정말 현금을 들고 오시고 이런 분들이 진짜요? 계셔가지고요. 네, 오. 정말 저희는 감사 인사만으로 충분하니까요. 네. 네, 선물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말 한마디가 중요한 세상입니다. 항공이들에게 따뜻한 한마디 좀 건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사연 만나볼게요. 네, 이번 사연은 인도네시아에서 리사님이 보낸 메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찐디. 저는 리사예요. 저는 요즘 직장 생활에 만족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제 삶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다른 직업을 찾아보라고 권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알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오지랖이라고 할 수 있지만 뭔가 나는 내 삶에 그리고 내 직장 생활에 만족을 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너 그 일과 어울리지 않아. 너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이제 권유를 하는 그런 사연이라고 합니다. 자, 사연자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직업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소방관이 되기로 한 결심을 한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네요. 사실은 소방관을 될 때 뭐 엄청 사명감을 갖고 나 정말 멋진 소방관이 돼서 막 이런 거는 아니었고요. 네. 제가 소방관으로 근무하기 이전에 이제 군인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네, 특전사에서 직업 군인으로 네. 근무를 하다가 전역을 하고 나서 일반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나는 이런 일반 회사보다는 군대 같은 그런 조직 문화가 좀 어울리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네. 다시 이제 군인으로 들어가는 거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 네. 이제 군인과 비슷한 공무원 조직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다가 이제 이렇게 소방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관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명감이 생긴 네, 그런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사명감이 있어서 취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취직을 하고 나서 사명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거니까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직업을 선택하셨을 때 주변에서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직업을 선택하는 이런 문제가 좀 인생의 중대사다 보니까 맞아요. 부모님과 많이 의논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반대를 하실 걸 알고 있었어요. 네. 어머니께서는 워낙 소방관이 좀 위험하다 이런 그렇죠. 인식이 있어서 그렇게 반대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도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야, 위험한 소방관보다는 다른 직장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는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또 되게 성격도 이제 남자다우시고 네. 이런 걸 되게 잘 이해를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소방관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좀 말리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건 사고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사람이고 불을 다뤄야 되는 그렇죠. 영어로 직역하면 사실 파이어파이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너무 위험한 직업이다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선 사실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제 제 선택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응원해 주시고 뭐 걱정도 물론 하시긴 하지만 네네. 저를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직업을 선택하길 너무나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자, 그렇다면 솔직하게 소방관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다 없다? 솔직히 한 번도 없습니다. 오. 너무
소방관으로서 저도 자부심을 또 가지고 있고요. 네.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힘든 게 남을 도와주기 위한 힘듦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더 이거를 내가 뭐 체력적으로든 네. 아니면 이런 화재 아니면 구조와 관련된 지식적으로든 이런 게 부족해서 제가 못났다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소방관 된 거 후회한다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멋있는 것 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반면에 그러면 약간 부담감 같은 건 좀 없으십니까? 소방관이니까 소방관이라서 강요 당하는 것들이라든지 이거를 강요당한다기보다는 네. 이런 화재 양상이라던가 이런 게 좀 대형화되고 다양화되는 추세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을 맞춰서 나가기 위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체력도 많이 쌓고 해야 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모자라다는 생각을 지금도 좀 하고 있어가지고 강요당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강요당하고 예. 그런 건 아니고 제 스스로 음. 나를 조금 더 갈고 닦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야, 있습니다. 혼자서 저랑 좀 비슷한 면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역시. 약간 저도 저를 잘 인정하지 못해요. 그 남들이 보는 저와 제가 생각하는 저의 모습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남들은 막 잘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해주시지만 저는 제 자신을 자꾸 채찍질하는 것 같아요. 그게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를 이제 어떤 매체에서 저를 뭐 화재 전문가, 뭐 소방관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네, 것 같은데 네. 제 기준에선 전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또 공부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좋은 직업의 기준이란 뭘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소방관님은 앞에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제가 좀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내 만족이 가장 첫 번째고 주변에서 생각하는 게 저는 후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어쨌든 리사님도 지금 고민을 하는 게 나는 지금 만족을 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너 이 일보다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자꾸 선택을 하냐라고 해서 이제 고민을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기준은 내가 정하는 거지 남들이 기준을 정하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리사님이 좀 그 마음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생각이 들면 친구들한테 오히려 얘기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야, 나는 지금 이 직업 너무 만족하고 나는 지금 내 삶을 사는데 전혀 부끄러움 없고 한데 니네가 왜 이거를 자꾸 오지랖을 하냐. 오지랖을 부리냐. 나는 그렇게 얘기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주변 분들이 직업을 바꾸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을 때 네. 내가 그럴까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바꾸는 게 맞습니다. 맞아, 근데 이제 맞아. 사연 내용에 그거에 기분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맞아요. 본인 직업에 대해서 너무나 만족하고 프라이드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찐디가 말을 해주신 것처럼 네. 그렇게 솔직하게 맞아요. 주변 분들한테 나 지금 내 직업 너무 사랑하고 내 삶에 만족해라고 말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맞아요.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부러뜨리는 게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직업을 좀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좀 한마디를 해주자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찐디가 얘기한 것처럼 나의 기준은 나이가 정하는 것이고 내가 만족하는데 왜 너희가 오지랖을 부리냐? 오히려 부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맞아요. 우리 사연 보내주신 리사님도 본인 직업을 사랑하는 만큼 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리사님이 자신의 직업에 더욱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주문을 좀 외쳐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는 뭐 직업 관련 얘기지만 사실 저는 약간 자존감과 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존감 그리고 자신감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남들 신경 쓰지 말고 자부심을 가져라. 자부심을 가져라. 네. 너의 길을 가라. 네, 네. 너의 길을 가라. 이런 느낌으로 해서 한번 외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들 신경 쓰지 말고 자부심을 가져라. 자부심을 가져라. 이거 알겠습니다. 편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리사님 남들 신경 쓰지 말고 자부심을 가져라. 얍. 야하!
네, 큰 도움이 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소원가님이 아주 또 용기를 내어서 또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어느덧 떠들다 보니까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2주 동안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게 너무 또 합이 너무 잘 맞아서 맞아요. 계속 하고 싶은데 아쉽네요. 언제든 이렇게 끝나버리다니. 네. 언제든 나와주시면 되죠.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 달려오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경진 소방관님 포함 전 세계 영웅들을 응원하면서 더 스크립트의 Hall of Fame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항공이들아, 우리 모두 안전하게 잘 먹고 잘 살자. 잘 살자. 안녕. Yeah, you can be the greatest, you can be the best. You can be the King Kong banging on your chest. You could beat the world, you could beat the war. You could talk to God, go banging on his door. You can throw your hands up, you can beat the clock. You can move a mountain, you can break rocks. You could be a master, don't wait for luck. Dedicate yourself and you go find yourself. Standing in the Hall of Fame, Yeah, and the world's gonna know your name. yeah. 'Cause you burn with the brightest flame, and the world's gonna know your name. And you'll be on the walls of the Hall of Fame. You can go the distance, you can run the mile. You can walk straight through hell with a smile. You could be the hero, you could get the gold. Breaking all the records they thought never